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소켓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동작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은 키워드 아레나라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그러니까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들 간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서버부터 작업할 거고요. 지금 이제 추가될 기능이 지금까지 한 기능은 이제 그러니까 서버에 로그인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이제 채팅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만 현재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스텝 2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를 이제 추가해서 키워드를 무빙하면 접속된 모든 사용자가 그 화면을 동기화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작업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눠서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서버 작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작업할 내용을 미리 만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서버 모양이 조금 바뀔 거예요. 서버가 원래는 요 위에 것만 있었죠. 채팅하는 것만 있었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크롤 뷰, 그러니까 LX 스크롤 뷰라고 해서 이제 LXMFC에서 제공하는 스크롤 뷰를 사용해서 밑에 하나 추가했고요. 원래는 클라이언트에서 자기가 이제 추가하면 이제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서버에서 그냥 임의로 테스트 차원에서 스텝 2까지는 클라이언트가 키워드를 추가하지 않고요. 동기화하는 화면만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서 강제로 이렇게 키워드를 3개 지금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시작을 누르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서버에 접속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어드민으로 접속한 거고 얘는 이제 홍으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홍 하면 이제 얘도 접속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테스트로 접속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3명이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다 셋 다 같은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한 군데 움직이면 다 움직여요. 그렇죠? 다 움직이고 이제 이거 뭐 휠 돌리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뭐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확대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똑같이 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작업은. 그죠? 내가 이걸 다시 이렇게 옮기면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시 축소시키면 똑같겠죠. 이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요. 어드민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버에서 움직이는 거는 무조건 어드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누가 만들었든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에 보면 김 선생이라고 되는 게 지금 제 어드민 닉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드민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요. 홍길동이라고 붙어 있는 건 이제 홍길동 씨가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각자 자기가 만들면 자기 닉네임이 위에 붙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키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테스트 C가 만든 거고 정량균이라고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드민은 셋 다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같으면 테스트 C는 자기 것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눌러봤자 클릭해봤자 안 동작하고요. 테스트 자기 것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일반적인 사용자는 자기가 만든 것만 옮길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럼 여기도 보면 이제 홍길동 씨는 홍길동 씨가 자기 거 요것만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거만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드민으로 접속한 사람은 얘랑 똑같아요. 어드민은 자기 것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딴 사람들 것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기가 위치를 먼저 확대해서 이렇게 작업해도 똑같고요. 그죠?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되거든요. 컨트롤 이제 휠 돌리면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롤뷰가 제공하는 거라서 그 기능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은 어디서 편집을 하든 이제 다 같은 화면을 보게 될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서로 채팅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채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키워드를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딴 사람들하고 맞추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거는 자기가 옮길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위치를 나는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딴 데를 이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사람은 홍길동 씨는 또 여기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지금 주제인데 일단 클라이언트는 지금 만들 거 아니고요. 지금 서버 쪽만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스크롤 뷰를 어떻게 붙이고 거기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추가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다 관리하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제 정보는 서버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는 언제든 접속했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버가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주는 데이터들을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걸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움직이는 행위들을 서버로 주면 서버가 결국은 이 스크롤 뷰에다가 정보를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한다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한다거나,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가 어떤 변경을 가했을 때 이제 그 모든 접속된 클라이언트들한테 브로드캐스팅 해주는 그런 기능을 오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걸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요. 기존 이제 우리가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밑에 스크롤 뷰가 없는 상태죠. 여기다가 스크롤 뷰를 추가하고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쭉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롤 뷰부터 먼저 집어넣는 게 좋겠죠. 예, 그럼 스크롤 뷰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리소스 작업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다가 좀 크게 스크롤 뷰가 나와야 되니까 공간을 좀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잡고요. 위치를 픽처 컨트롤러 하나 잡겠습니다. 여기 픽처 컨트롤 넣어서 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드로우렉트라고 할게요. 그냥 보여준다고 뷰렉트라고 했습니다. 뷰렉트. 예, 뷰렉트라고 하고요. 표시는 false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추가 삭제 버튼을 아직 안 넣었으니까 이제 붙여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형태만 갖출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어차피 화면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크롤 뷰가 출력될 때 자리 잡을 그 위치만 표시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뷰렉트를 스크롤 뷰를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클래스 마법사 실행해가지고요. 저게 아니죠. 클래스 추가를 하겠습니다. C 윈도우로 그냥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키워드 레이아웃 윈도우, 키워드 레이아웃 윈도우라고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면 이제 만들어지겠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우스 클릭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면 이 지금 추가된 키워드 레이아웃 윈도우에서 들어갈 게 마우스 메시지 당연히 써야 될 거니까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 그 다음에 마우스 무브,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될 때 처리해야 될 작업이 있을 것 같아서 디스트로이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추가해 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게 그 스크롤 뷰에서 상속 받아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인클루드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크롤 뷰를 인클루드 하고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스크롤 뷰가 되게 객체 파기자는 따로 안 쓸 거라서요.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시윈도 대신에 그죠? 그냥 다 바꿔버릴게요. 자, 객체 파괴도 안 쓸 거라고 지웠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들은 이렇게 공백이 많죠?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스크롤 뷰에서 상속받았으니까 스크롤 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기능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거기 아까 프로그램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키워드 한 개거든요. 요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색상은 어차피 우리가 고정할 거라서 지금은 따로 색상은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 김선생이라는 게 사용자 이름이거든요. 사용자 이름과 키워드, 사용자가 지정한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렉트 위치를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위주로만 저장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생각하면 김선생을 그냥 여기 사용자 닉네임을 여기다 그냥 문자로 관리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얼마든지 사용자가 닉네임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문자를 하면 여기 바뀐 걸 여기 또 다시 찾아서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위에 리스트 박스에서 이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 정보를 주소로 받아서 여기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내가 이름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의 주소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출력할 때 그 사용자 주소를 이용해서 여기 찾아가서 그 이름을 쓰게 된다면 사용자가 바꿨을 때 내가 굳이 다시 이름을 복사해 오는 그런 동기화 작업 없이 그냥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복사하지 않고 이 사용자의 주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추가한 사용자의 정보 주소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어차피 사용자 정보에 따로 저장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따로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키워드 이 목록은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구조체가 하나 필요하니까 제가 구조체를 미리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여기 LX 유저 키워드 인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요거 LX를 그냥 넣어둘게요. 예, 이건 또 왜 대문자가 됐지? LX 뺄게요. 사용자 정보니까 UKI 이렇게. 그죠? 유저 키워드 인포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거죠. 사용자.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게시한 사용자의 주소를 이제 이거는 어차피 서버에서 받아서 추가를 할 겁니다. 왜냐면 서버가 사용자 정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LX 스트링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문자열로 관리할 객체고요. 그 다음에 렉트 SB는 그러니까 시작 좌표와 폭과 높이를 사용하는 그 사각형 기억하는 그 구조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보를 서버에서는 키워드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구조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구조체는 소켓 쪽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추가될 게 몇 개 더 추가해야 되는데, 네, 요것들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키워드 하나의 정보를 더블 링크드 리스트 갖고 관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 구조체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구조체는 이 소켓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어요. 소켓 그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LXRUD라고 해서 여기 NRUD구나. 예, LXRUD라고 어디 갔니? 예, LXNRUD인가요? 그럼 LXNRUD라고 이제 구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구조체 쓰려고 요걸 이제 했고요. 이 정보는 어차피 서버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서 나중에 이제 키워드 추가할 때 요걸 이제 같이 부여해서 여기다가 보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준 이제 문자열은 LX 스트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정보 하나가 키워드 한 개에 대한 정보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 정보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 더블 링크드 리스트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다 하나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키워드 리스트가 이 키워드 한 개씩 있는 것들을 이제 저장해서 관리할 애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키워드 리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노드 초기화할 때 이걸 또 이게 동적 할당된 건 아니구나. 요거 전체로 그냥 지우면 되네요. 어차피 이 노드를 지우는데 사용할 함수가 필요하죠. 우리 연결 리스트 할 때 저희는 함수 포인터 이용해서 노드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지울 것인지를 사용자가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주소를 생성자에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쪽에서 가가지고 여기다가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인자에다가 삭제할 때 사용할 함수의 주소를 주면 되잖아요. 삭제할 때 쓰는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키워드 인포.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함수 이름을 아까 LX 뗐습니다. 뗐고요. 보통 UKI 이렇게 보통 적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래서 delete UKI, 그 UKI 구조체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가 연결 리스트가 노드 한 개를 지우든 여러 개를 지우든 이 함수로 호출을 지울 때마다 노드 한 개를 지울 때마다 이 함수로 호출해서 데이터를 지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UKI라는 저 구조체가 이 구조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키워드 한 개에 대한 정보를 지울 때마다 이 함수로 호출해서 그죠? 이 함수로 호출해서 넘어오는 주소를 이걸 이제 형별 안에서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 우리 사용자 정보 쪽에서 소켓에서 지울 거기 때문에 따로 관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객체인데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하는데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이 UKI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new 연산자 이용해서 쓸 때는 정상적으로 상승자가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여기다가 보통 이제 옛날 같았으면 좀 찝찝하니까 포인터에서 포인터를 new allocation에서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포인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만들 때만 이제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 대신에 new allocation, 그러니까 new 연산자 이용해서 쓰시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업하기 전에 이 구조체를 우리가 테스트하려면 이미 여기에 뭐 자료가 들어있어야지 그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보내준 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고정해서 제가 좀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키워드를 추가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키워드를 추가하는 함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dd 키워드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 이제 사용자 정보를 이제 외부에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어떤 건지 키워드 이름, 문자열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가 들어올 거고요. 이걸 엔터 칠게요. 문자열의 길이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그 사각형이 시작할 XY축을 줄 겁니다. 그러면 폭과 높이는 왜 안 주냐면 이 문자열을 가지고, 그죠? 이 문자열을 가지고 저희가 폭을 정할 겁니다. 자동으로 정할 거고요. 높이는 어차피 이름하고 아까 나올 때 보면 그러니까 높이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높이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폭은 이제 글자를 뭘 썼느냐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거죠. 최소 크기는 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정하니까 CX, CY는 결정이 자동으로 될 거기 때문에 따로 인자로 받지 않을 거고요. 사용자가 준 문자열과 문자열의 길이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줬는지 이 정보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그러니까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함수를 가져가서 한번 함수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노드가 추가되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연결 리스트에다가 정보를 구성해서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이 함수를 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게 없구나. 일단 뭐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 스크롤 뷰가 지금 키워드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대화상자 헤더 파일에다가 그죠? 대화상자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걸 집어넣고요. 이거를 여기다 하나 넣을게요. 키워드 리스트 레이아웃 이렇게 할게요. 이게 키워드 사용 중인 키워드를 표시할 창이죠. 그래서 얘가 그걸 다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 이제 생성자에 넣어서 생성자이죠. 윈도우 크리에이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on initial dialog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을게요.
소켓을 접속하고 넣는 게 맞으니까 여기 시작 전에만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해서 심플 크리에이트 심플 크리에이트에서 쓰겠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디스 넘기고 아까 우리가 IDC 뷰렉트 썼었나요? 뷰렉트 썼고요. 여기다가 아이디는 26001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표시할 키워드를 출력할 창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 창은 당연히 디스트로이에서 없나? on destroy죠. on ds 여기다가 그래서 레이아웃도 키워드를 출력하던 창 제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잠시 실행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이거 반환값 줘야 되는데 안 줬구나. 일단 리턴 성공했으면 리턴 1 이렇게 반환하도록만 해놓겠습니다. 아직 함수 내용은 없어요. 동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왔는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딱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지금 X 폭이 생각보다 넓구나. 이것도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아웃 윈도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사용자가 키워드를 전송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강제로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이건 아직 없으니까 주석 처리해놓고 여기 이게 지금 p-users라는 게 뭐냐면요. 그 실행을 했을 때 보시면 실행을 했을 때 이 사용자 있잖아요. 이 사용자 이게 0번이고요. p-users의 0번이 얘고 1, 2, 3 그러니까 홍이 4고요. 얘가 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르게 등록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실 때 현재는 사용 클라이언트가 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만드는 거니까 이걸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저는 0번하고 4번하고 5번 위치에다 지금 넣었기 때문에 0번 사용자 그러니까 얘가 정도대응은 이제 김 선생이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4한 위치니까 얘는 홍길동이 추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5한 위치니까 정약용은 이 테스트가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자 정보죠. 이 실제로 위에 있는 사용자 정보에 대한 주소가 첫 번째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넘어가고, 키워드 길이가 넘어가고, 얘는 30,30에서 출력할 거고, 30,130, 30,230 이렇게 출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생성자 추가할 때 여기 몇 가지 작업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아까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롤 뷰 예제에 보시면 이제 이런 거 나오죠.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 공간의 크기를 1280에 720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줌은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여기 기본값으로 더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창 크기랑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내가 폭은 1280, 높이는 720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00이 500이었는데 이제 1280에 720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휠 같은 거 써서 확대를 하겠다. 이게 옵션이거든요. 0 쓰시면 확대 안 하고요. 확대 축소 기능이 없고 1 쓰시면 이제 확대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편집할 때 확대되는 거 보셨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가서 요걸 한번 추가해 볼게요. 키워드가 추가될 때 우리 키워드 리스트에다가 사용자가 준 이 사용자 정보랑 키워드 문자를 가지고 이럴 때 잘 안 보이니까 약간 밑에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용자 정보를 추가하는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추가할 때 동일한 키워드가 2개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추가된 것들 중에서 동일한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먼저 쓰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한 작업인데 이런 거죠. 뺐죠. 키워드 리스트에서 헤더 노드 얻는 거죠. 키워드 목록에서 시장 노드의 주소입니다. 그죠? 시장 노드의 주소를 얻은 다음에 반복 전체를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게 다음 노드로 이동하는 거죠. 예, 이제 시장 노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넥스트 하면서 이 while문을 돌기 때문에 이게 다 돌고 나면 전체를 다 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겁니다. 일단 현재 이 찾은 노드 있죠. 현재 노드에서 그 키워드 정보를 얻은 다음에 키워드의 이름이 이 사용자가 전달한 이름이랑 길이가 같은지부터 먼저 봐요. 왜냐면 동일하다라는 뜻은 일단 길이가 동일해야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길이가 동일한지를 먼저 보고요. 길이가 동일하다면 메모리 컴페어해서 이제 그 현재 문자열과 사용자가 전달한 문자열을 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일치하는지를 봐요. 그래서 일치하면 그냥 이게 Shift 1은 곱하기 2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유니코드 쓰고 있으니까 문자를 길이에다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넓은 문자를 좀 쓰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0이면 이제 중복된 키워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리턴 0에서 그냥 빠져나가 버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중복된 게 없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그걸 키워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딴 건 몰라도 중복된 키워드를 서로 다른 사람이 추가하거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미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추가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소문자는 그 다음에 뭐 그 오타 또는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적는 거. 그래서 결제를 어이로 적거나 결제를 i로 적거나 아니면 뭐 메인 또 대문자 main, 소문자 main 뭐 이렇게 적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은 문자로 처리할 것인지 그 단어에서도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명확하게 그걸 다 잡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중재자가 어드민이 중재자니까 중재자가 판단해서 추가된 순서를 보고 아 이거는 이거랑 동일하다라고 하면 중재자가 지우는 방법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가 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다 찾아서 지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럼 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둬서 그러니까 심판이죠. 심판이 둬서 심판이 이제 등급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보고 이렇게 지워주거나 하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정말 똑같이 일치하는 완전 일치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화면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잠깐 내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름이 같고 길이가 같으면 문자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컴페어해서 같으면 이제 반환해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다르다면 그죠? 다르다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없는 키워드가 들어온 거니까 이제 등록을 하면 되겠죠. 등록하는 절차는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드 그죠? 키워드 하나를 저장하는 구조체가 이 UKRM 구조체잖아요. 이 구조체에다가 저장하면 되니까 P 유저는 사용자 그러니까 넘어오니 첫 번째 이제 얘는 뭐 동적 할당돼서 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고정되고요.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P 유저는 이 사용자 정보 그죠?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의 그러니까 지정된 사용자 정보죠. 지정된 사용자 정보를 기억하고요. 아 이게 로그인 아웃 또는 뭐 그 사람이 완전히 디스커넥트 되더라도 이 주소는 유지가 됩니다. 어차피 사용자 관리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셋스트링은 이제 여기 이제 아이디랑 닉네임이랑 다 있으니까 따로 이제 뭐 보관할 필요 없고 주소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 이 주소랑 이 길이를 줘서 셋스트링 하면 여기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준 거 복사해서 이 주소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객체가 키워드 stlen lx 스트링이라는 게 그대로
그 메모리를 복제해서,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 내용 문자를 복사해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얘는 노드에 추가할 키워드 정보를 위한 메모리 할당. 그리고 얘는 키워드를 등록한 사용자 정보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고요. 얘는 키워드 정보 저장, 그죠? 키워드 문자열.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구성을 했고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아까 그 렉트 SB에 있는 사각형 좌표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까 그림을 보시면 위에 이제 사용자 닉네임,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이죠. 사용자 이름에 대한 게 있고 그 밑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 폭을 결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키워드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키워드가 뭐 정략용도가 짧잖아요. 근데 사용자 닉네임이 길어요, 만약에. 그러면 테스트가 이게 벗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사용자 이름이랑 키워드랑 실제로 출력했을 때 누가 더 긴지를 체크하는 루틴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폰트가 적용된 상태에서 체크해야 되겠죠. 폰트가 적용된 상태에서 누가 더 긴지를 체크하고 이거 최소 길이는 줄 겁니다. 최소 길이를 줘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GDIP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키워드는 맑은 고딕 20으로 출력할 거고 사용자 이름은 굴림의 12로 출력할 거예요. 작게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getTextExtend라는 함수가 지금 이제 이 문자열이 이 길이로 출력되었을 때 폭과 높이를 알려주는 함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높이는 상관없고 폭만 알고 싶은 거예요. CX만. 그래서 키워드 CX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즉 폰트는 실제 키워드가 출력될 때 폰트를 적용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키워드 정보를 주고 이제 이 길이만큼이죠. 이 길이만큼 출력했을 때 폭과 높이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 중에서 폭을 쓰겠다라는 거죠. 동일한 걸로 보시면 이제 굴림의 12는 사용자 이름이죠. 사용자 이름을 12 폰트로 이제 쓰는데 똑같이 getTextExtend에서 사용자 이름을 그 이름 길이만큼 출력했을 때 폭을 내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키워드가 실제로 출력했을 때의 폭인 거고요. 얘는 이름이 출력되었을 때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의 폭과 이름의 폭, 사용자 이름의 폭을 이제 둘 다를 구했어요. 구했으면 이제 뭘 하냐면 이 두 개를 길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더 긴지. 실제 이제 CX는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름 키워드가 길면 그죠? 키워드의 폭이 길면 키워드 거 쓰면 되는 거고요. 이름이 더 길면 이제 이름 거를 CX에 넣으면 되는 거죠. 얘를 두 개 비교해서 얘가 더 크면 이거를 여기 대입을 해주고 얘가 더 크면 이제 name CX를 여기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이 두 개가 둘 다 너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 다 공백이 이제 들어올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작으면 마우스로 클릭하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제 CX가 이제 이거든 두 개를 받았는데 이 CX가 60보다 작으면 최소 사이즈 60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주석을 제가 잠깐 닦게요.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도 좀 드릴 겸 키워드가 출력되었을 때 출력되었을 때 차지하는 폭을 계산하는 거 얻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사용자 이름이죠. 사용자 이름이 출력됐을 때 차지하는 폭을 얻는 거죠. 키워드와 사용자 이름 중에 더 큰 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최소 크기보다 작으면 최소 크기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결정이 됐으면 이거 우리 아까 그 렉트 하나 남았죠, 구조체. 네,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해서 여기 구조체 보면 요거 렉트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 이제 렉트 셋렉트 써가지고 추가하면 되겠죠. LX API에 셋렉트 써서 렉트 주소 넘겨주고, 이 XY 시작 XY는 인자로 받았잖아요. 인자로 받았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CX는 이제 이름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폭 중에 출력 폭 중에 더 큰 쪽을 쓰는데 최소가 60보다 작으면 60으로 세팅하는 값이고요. 그럼 48은 이제 고정으로 할 겁니다. 그냥 제가 정한 값이에요. 아까 이미지 키워드 하나 출력됐을 때 그 높이가 48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노드 추가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키워드에 노드가 추가가 됩니다. 요것도 추가해야 되겠네요. 키워드가 출력될 영역 지정하는 거고요. 얘는 구성된 키워드 정보를 노드를 추가하고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1을 반환했다는 건 성공적으로 추가했다는 거고요. 추가했다는 뜻이고, 실패했으면 아까 여기 0이 중복되었을 때는 아까 실패했을 때 0이 반환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0이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는 이제 함수만 있었고요. 지금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호출되면 노드가 3개가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는 됐는데 뭘 못하겠어요. 확인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하려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리드로우라는 걸 쓰는데, 이걸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온드로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스크롤 뷰에 보면 자기가 갱신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 헤더 파일에 들어갔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F12 누르시면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온드로라고 있거든요. 요거 이게 사용자가 그러니까 출력 갱신 명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온페인트 하듯이, 그죠? 우리 뷰 CV에 보면 온드로 있듯이, 그죠? 그러니까 저 스크롤 뷰가 갱신이 필요할 때 이 함수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갱신을 하고 싶으면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나 하고요. 오버라이딩 하는 겁니다. 오버라이딩을 하는 거고, 이렇게 추가를 하고 요거를 다시 CPP에 가서 그래야 되니까 여기다가 요거를 멤버 스코프를 가져오고 요걸 떼고 이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리는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노드를 다 출력하는 그 코드를 넣으면 되는 거죠. 일단 공간을 색깔을 이제 배경색을 지금 실행하면 아마 흰색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크롤하고 다 되긴 하는데 일단 흰색으로 나올 거니까 요걸 지금 이 위에 있는 테마 색깔하고 맞출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리어를 좀 어둡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채우기 색상은 요걸 쓸 거니까 브러쉬는 요걸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체를 이 색깔로 채우겠다는 거고, 밑에 있는 이건 그거죠. 이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것만 할게요. 그럼 이제 좀 어둡게 바뀌었고 이제 여기다가 노드를 출력할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썼던 이 구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노드 탐색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그죠? 뭐 어차피 구조는 똑같아요. 항상 이 구조가 많이 쓰니까 이게 거의 우리가 패턴식으로 쓰는 거죠. 지금 헤더 노드에서 시작해서, 그죠? 하나의 노드 정보를 하나씩 꺼내와서 UKR 하나씩 꺼내와서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 이름이 좀 기니까 제가 그냥 P로 바꿀게요. 이게 변수명이 기니까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우측으로 넘어가는 게 많아져서 좀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카드를 그릴 때 펜과 브러쉬 색상은 거의 다 동일하게 지금 아직 그 사용자한테요, 그 색깔 다르게 쓰게 지정해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키워드 영역을 채울 색상이고요. 브러쉬 색상이고, 키워드 영역의 브러쉬 색상이고, 그죠? 이게 선색이고 채우기 색상이죠. 이렇게 할까요? 채우기 색상, 브러쉬 색상입니다. 이거는 선색상. 예,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그 사각형 이렇게 쓰면 이제 그 우리가 렉트 아까 계산할 때 마지막에 계산해서 넣었잖아요, 키워드. 그러면 요 사각형만 다 출력될 겁니다. 일단 빌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키워드나 사용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사각형은 이렇게 출력된 거 보이죠. 이렇게 출력된 게 지금 요 렉탱글 때문에, 그리고 요 색깔 줘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C 스크롤, 우리가 이제 LX 스크롤 뷰 같은 경우에 다시 갱신이 떨어지면 이 온드로우가 함수가 호출되니까 그게 안에다가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코드를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지금 3개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3개 추가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그러니까 일단 출력할 건데 사각형만 먼저 출력을 한 겁니다. 일단 사각형 출력했고요. 키워드가 출력될 영역을 사각형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일단 키워드를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텍스트를 먼저 출력할게요. 이렇게다가 맑은 고딕에 21을 쓸 겁니다. 색상은 약간 노란색 계열이죠. 노란색 계열로 쓸 거고, 이렇게 출력합니다. 드로우 텍스트가 정렬 옵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중간, 뭐 수직으로 중간, 뭐 이렇게 쓸 건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요 영역에다가 출력할 것인데 이 문자열을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만큼 출력하는 거죠. 수평 방향, 그러니까 X축으로는 센터 정렬을 하는데 Y축으로는 하면 이게 아래쪽 버튼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정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정렬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정렬. 왜냐하면 위에 이름이 출력돼야 되니까 센터 정렬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이름이랑 교차돼요. 겹쳐지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렬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거 출력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래쪽은 조금 여백 있죠. 이거는 이 글꼴 특성이에요. 글꼴이 약간 위쪽으로 쏠려 나오는 글꼴입니다. 저 위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글꼴이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직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건 안 되지만 이제 키워드는 표시가 됐죠.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는 그 사용자 닉네임을 출력할 건데, 사용자 닉네임은 유저 정보에 들어 있으니까 그 정보에 이용해서,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색깔은 여기서 약간 하늘색인데 거의 흰색에 가깝습니다. 하늘빛 또는 흰색이죠. 흰색이고 굴림체 12 크기를 쓸 거고요. 얘는 드로우 텍스트가 정렬을 할 건 아닙니다. 좌측 상단 꼭대기에다 그냥 출력할 거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아웃하우서 이 사각형의 시작 영역인데 그 약간 여백이 있죠. X축으로는 여백 3, Y축으로는 여백 4 정도 주고, 여기다가 사용자의 이름은 유저의 인포에 있거든요. 유저의 인포의 이름, 그 다음에 유저의 인포의 이름 길이 이렇게 출력해달라 라고 하면 어떤 사용자가 저 키워드를 추가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선생, 홍길동, 테스트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스크롤 뷰, 지금 여기서 휠 돌리면 이렇게 다 확대 축소되는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스크롤 뷰가 제공하는 거라서, 그죠? 그냥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휠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휠 돌리면 움직이는데 전체는 움직이죠. 빨리 움직이고 싶으면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휠 돌리면 빨리 움직입니다. 여튼 뭐 이렇게 추가해서 확대하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일단 마우스 코드는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마우스 코드 넣어서 이제 움직이는 걸 해볼 텐데, 일단 이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한 걸로 이제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만 지금 추가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자르고 갈게요. 여기까지 원래 스텝 2를 다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4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롤뷰 추가해가지고 리스트 구조 집어넣고 거기다가 노드가 사용할 구조체 선언한 다음에, 그죠? 노드를 추가하는, 그죠? 키워드를 추가하는 함수를 넣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노드를 직접 구성을 해서, 물론 그 중복된 이게 노드를 구성해서, 그죠? 추가하고 온드로 함수 추가해서 그 노드들 출력하는 코드까지 여기
제가 추석 안 했네요. 이거 추석만 잠깐 할게요. 색상 텍스트 색상 지정하는 거죠. 그다음 이거 텍스트 색상 지정은 여기도 들어가죠. 글꼴 지정. 이거 나중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건 키워드 출력하는 거고요. 이거는 키워드 출력하는 거고, 얘는 사용자 이름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일단 잘하고 갈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스크롤 뷰. 이거 좀 작은데 조금만 더 내려오시는 게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연결해서 이 다음 부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03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실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